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단계 학습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론과 실기 강의를 수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2단계 학습으로 실버꽃 TV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수강한 이론 부분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만을 요약해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이론, 실기, 실습에 해당하는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 실버꽃 TV가 여러분들을 합격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부문에서 노인의 영양 문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영양에 문제가 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은 음식물을 삼키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또이가 위축되고 이 소화액 분비도 감소됩니다. 한편 인지기능의 저하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식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노인은 대체로 음식을 짜게 먹게 됩니다. 이는 미각이 떨어져 느끼는 맛의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의 수분의 량이 감소합니다. 여기서 수분의 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탈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주요 영양 문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노인의 경우에는 첫째, 과다 섭취와 부족 섭취가 공존합니다. 둘째,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셋째, 칼슘과 비타민 D를 필요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나트륨은 기준 이상 과다 섭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의 운동 문제입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폐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숨이 차게 됩니다. 한편 노인은 활동 및 낙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자극에 대한 반응과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노인의 운동 관리 부분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하여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하게 합니다. 또한 준비 운동을 하고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마무리 운동을 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 빈도수를 서서히 증가시키고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수면 문제입니다. 노인들은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잠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낮 동안 자주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의 수면 관리 부분입니다. 첫째, 기상과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둘째,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줄이고 오후에는 금한다. 셋째,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따뜻한 우유 등을 제공한다. 넷째, 저녁에 과식하게 하지 않는다. 다섯째, 옆 사람이 코를 걸면 다른 방을 사용하게 한다. 여섯째,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한다. 노인은 성장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깊은 잠이 줄어들게 됩니다. 철저한 수면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노인의 성 문제입니다. 첫째, 여성 노인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 둘째, 당뇨병이 있는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한다. 셋째, 자궁적 출술과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넷째,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다섯째, 강심제, 이뇨제, 관절염 대상자의 항염증성 약물은 성문제를 유발한다. 여섯째,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는다. 노인의 성에 관한 의학적 사항입니다.
노인의 성생활 관리 부분입니다. 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표현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중풍, 즉 뇌졸중에 걸린 편마비 대상자에게는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약물 상호작용 예방법입니다. 첫째, 노인은 여러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사용한다. 둘째, 노인은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약물의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 셋째, 건강기능식품 등 비처방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한다. 넷째,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 다섯째, 진료를 받을 때에는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적은 메모를 사전에 제시한다. 건강기능식품도 의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약물의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노인의 약물 복용 원칙입니다. 현재 복용하는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비슷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의 분할선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쪼개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을 잊었다고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약 복용 시의 음식 문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한편 인삼을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 상승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될 것입니다. 간접 흡연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연 후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다양합니다. 먼저 혈중 일산화탄소와 산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심장병 발병 위험이 감소합니다. 물론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도 감소합니다. 절주를 위해서는 주변 사람에게 절주 의지를 알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일지를 작성하여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취미생활, 요가, 명상 등을 통해 금단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는 것도 절주에 큰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서 예방접종 분야입니다. 노인은 인플루엔자,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폐렴구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먼저 독감이라 흔히 일컫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데 감기에 비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성인에게 매년 1회 접종이 권유됩니다. 노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노인을 돌보는 모든 성인도 예방접종을 합니다. 매 10년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 재접종이 권유됩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회,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은 1회 접종합니다. 예방접종 횟수 정리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매 10년마다 1회, 65세 이상에서 폐렴구균은 1회, 6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은 1회 접종합니다. 온열질환 예방관리에서 폭염 대응 안전수칙입니다. 폭염으로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있을 때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시도록 합니다. 한편 야외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합니다. 폭염 관련 질환에서 열사병은 폭염 시 체온 조절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열사병으로 판단되면 분무기나 젖은 수건 등으로 목을 적셔준 후 부채나 선풍기로 바람을 쐬어 주어야 합니다.
열탈지는 폭염시 땀을 많이 흘린 뒤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염분과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열경련은 폭염시 심한 신체 활동을 하여 근육의 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근육경련이 30초 정도 발생하나 심할 때에는 2~3분 동안 지속됩니다. 한랭질환 예방관리에서 한랭 대응 안전수칙입니다. 한랭에서는 실외 운동은 삼가하고 실내 운동을 합니다. 운동은 낮 시간을 이용하고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찬 곳으로 나갈 때에는 방한복, 모자, 마스크, 목도리 등을 착용합니다. 한랭 관련 질환에는 저체온증, 동상, 심혈관계 질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체온증은 추운 기온에 노출되어 체온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몸떨림, 어눌한 말투, 창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상은 강한 한파에 노출되어 피부 및 피하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한편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여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에는 보온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